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두 번째 파트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등록된 사원 등록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처리를 할 건데 급여 자료 입력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수당 등록, 공제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까지 이어질 텐데 1번과 2번 항목의 수당 등록, 공제 등록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급여 자료 입력하고 난 뒤에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역시 자동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급여자료 입력하는 게 자격시험에 문제가 되진 않고요. 공제 등록을 하거나 바로 이 수당 등록 화면에 있어서 과세와 비과세 구분이 실질적인 핵심적인 주요 조건이 됩니다. 저희 지난 시간 기본적인 사원 등록 작업을 했었고요. 사원 등록에서 세 사람, 진도준, 최송화, 주여정까지 사원 등록 작업과 부양가족 등록 작업을 마쳤는데 사원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고 부양가족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급여 처리와 연말정산 자료 입력까지 순서대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지난 시간 제가 최송화 사원 등록하면서 입사 연월을 입력을 안 했더라고요. 앞에 영상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최송화 사원에 입사 연월을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면 23년 2월 1일로 입력해 주시고 혹여나 주여정 사원까지 입사 연월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격시험은 사원 등록의 기본적인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생산직 여부나 보수월액 부분에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건 부양가족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 부양가족 공제 여부 등록이 실질적으로 더 큰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급여 자료 입력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저희 교재 540페이지 내용이고요. 급여 자료 입력은 수당 등록 그리고 공제 등록, 급여 자료 입력까지 순서대로 갈 텐데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작성까지 확인해 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교재 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에 1월부터 11월에 관련 자료가 급여 자료가 다음과 같다.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자료 입력을 하는데 지급되는 수당 중에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즉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비과세 적용하라라는 건데 실제 자격시험에서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게끔 출제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급되는 급여는 수당과 공제로 나뉘어져 있고 수당은 이런 수당들을 지급하고 금액 나와 있고 공제, 상조, 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할 때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세금 이외 상조, 회비도 2만원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궁금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사원을 3사람 등록했습니다. 진도준, 최송화, 주여정까지. 근데 지금 급여 자료가 1월부터 11월까지 진도준과 최송화만 나와 있는 이유는 주여정은 12월 입사한 사람이죠. 향후에 12월 급여 자료 입력하면 주여정까지 입력하는 자료 확인되실 텐데 조금 서운해도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지급되는 수당 확인 한번 해보시면 기본급 상여 있고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 출산보육수당까지 나오시는데 이 수당들 중에는 과세 수당도 있고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수당도 있습니다. 과연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급여자료의 출발점은 수당 등록을 하심에 있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저희 교재 53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인 비과세 수당 유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저는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근로소득 중에 아래에 해당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론에서도 정리는 했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본다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장근로, 일숙직비, 국외근로,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 순서대로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요.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장근로는 꼭 암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 실무에는 이 네 가지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국외근로는 실무보다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숙직비와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은 참고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식대부터 가보죠. 식대는 비과세이다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식대는 한 달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밥을 줘요. 밥 주는데 식대도 준다.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부러운데 이런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지급할 때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역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이용을 하고 실비, 실제 비용입니다. 내 차를 회사 업무 이용했는데 실비를 받았어. 기름값도 받고 받았다고요.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 또 지급한다?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고 뭐로 가야 된다? 그렇죠? 과세로 등록을 해야 되고 과세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보육수당 역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직원들 중에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6세 이하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다. 그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이미 우리 사원등록에서도 정리했었죠. 생산지 근로자이고 월정급 210,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직접 판단하셔야 되고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면 연장근로는 연 240만원. 자, 여러분들 달라요. 월 20은 한 달이 최대 20이니까 한도가 있는 거고요. 연장근로의 연 240은 한 달은 한도가 없고 1년에 240이다 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수당을 등록할 때 이런 수당들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연장근로는 고민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을 합니다. 연장근로 비과세는요. 연장근로가 비과세 된다 안 된다는 이 수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원 등록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식대가 나오거나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오거나 자녀보육수당이 나올 때는 살짝 고민하셔야 돼. 이걸 과세로 해야 되냐? 비과세로 해야 되냐? 그러나 연장근로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된다. 과세다 하더라도 비과세 등록하시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원 등록 화면에서 과세로 갈 건지 비과세로 갈 건지를 결정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일숙직비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출장여비를 포함해서 일숙직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근무를 한다. 출장은 안 되고요. 해외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00만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에 외항 선박이나 건설 현장에 근무한다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국외근로 또한 그 사원 등록 화면에서 국외근로 대상자라면 여 체크하시고 100만원 대상인지 500만원 대상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 회사가 납부해주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이론에서도 정리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식대, 자가운전, 자녀보육, 연장근로는 반드시 암기하고 실습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론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고 실습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처럼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수당을 등록한다. 이런 수당을 준다라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공제
등록을 합니다. 이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급여 자료 입력이고, 급여 자료 입력 이후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당 항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판단은 첫 번째, 이 중에 비과세인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직수는 아예 대상 없죠. 식대 비과세 될 수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 출산보육까지 네 가지가 비과세이다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예제 문제는 모든 급여가 세법상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건 비과세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가 비과세이다라고 가정하고 자료 입력을 할 건데, 저희가 다음 예제에서 보시면 실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수당 과세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과세로 할 건지 비과세로 할 건지는 직접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실습 이어가 보시죠. 저희 회사 코드 0202-31 미디어에서 원천징수 탭에서 사원 등록 아래쪽에 보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열어주시고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여시면 해당되는 월 나오시고 해당되는 월에 급여 자료 넣을 수 있도록 나오는데, 급여 자료 입력이 먼저가 아니라 좌측 상단 F4번에 수당공제 탭이 있습니다. 메뉴 열어서 수당공제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희 K랩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수당이 지금처럼 등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만약에 쓰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우측에 사용 여부를 불어하셔도 상관없고요. 자격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건 불어 만들라라고 나옵니다. 기본급 상여 있고요. 직책 수당이 있네요. 월차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되는 수당에 월차 수당은 없기 때문에 부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부는 해놓으면 입력 화면에 월차 수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가 셋 다 비과세로 자동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식대 부분에서 회사가 식당을 운영하고 밥을 준다면 이 식대는 과세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 식대가 비과세로 되어 있는 걸 과세로 바꾼다? 과세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비과세라면 그냥 두면 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밥을 줘서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면 이 비과세를 사용 여부를 부로 만들고요. 하단에 과세로 식대를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기존 등록되어 있는 비과세 수당이 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비과세를 사용 여부를 부로 만드시고 추가로 과세 수당을 따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추가 등록을 삭제했고요. 자, 식대 비과세 갑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고요. 야간 근로도 비과세죠. 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비과세인 건 알겠다. 식대가 비과세는 알겠는데 한도가 20이래요. 그럼 만약에 식대를 30만 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고 초과되는 10만 원은 자동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여 지급 자료에 보시면 출산 보육 수당이 있는데 수당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추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출산 보육 수당은 비과세 항목이죠. 비과세 체크하시고 수당명에 출산 보육 수당. 출산 보육 수당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유형이 됩니다. 유형에서 F2번 누르시면 비과세 되는 유형이 나올 거고요. 보육으로 검색하시면 출산 보육수당, 육아수당 월 20만 원 확인하실 수 있죠. 비과세로 등록할 때는 여기 근로소득 유형에 코드 번호가 자동으로 뜨고요. 이 코드 번호가 있다라는 건 이건 비과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당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하나 눈여겨볼 거 하단에 보면 파란색 색깔 표시, 빨간색 계산 방법 표시가 있는데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입력하면 색깔 표시, 이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실수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여기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색깔 표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수당 등록하셨고요.
공제 등록할 건데 국민연금 건강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 항목들 이외에 제일 마지막 하단 저희 상조회비 등록하라고요. 급여 지급할 때 추가로 상조회비를 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F2번 누르셔서 공제 소득유형은 기타로 작성해 보시죠. 그러면 공제 등록 화면에 상조회비가 나타날 건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귀속연월에 2024년 01월 1월 급여 입력할 건데 1월달 급여를 언제 줄 것이냐. 우리 급여는 매월 25일 준다. 1월 25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급여를 1월 25일날 주는데 일반적인 회사가 당월 급여를 당월에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1월 급여 보통 2월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날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1월 달에 진도준 최송화 주여정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주여정은 12월에 가면 나옵니다. 자, 진도준의 급여 자료 입력하라고 이렇게 칸이 나오시는데요. 하단에 보면 까만색의 수당이 있고 파란색의 수당이 있습니다. 차이점 뭐라고요? 저희 좀 전에 비과세 항목은 색깔을 표시하겠다. 다시 하겠어 까만색으로 된 건 과세가 되고요. 파란색은 비과세 항목이라는 겁니다. 먼저 진도준의 1월달 급여가 450만원이고요. 진도준은 상여 없습니다. 직책수당이 50만원. 만약 안 쓰면 상여는 제가 수당공 등록 화면에서 여부를 프로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 기본 체크는 항목은 나와 있으니까 프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식대 20만원 입력해 보실 거고요. 추가로 다른 항목은 없네요. 저희 하단에 보시면 과세 500만원, 비과세 20만원 내용 보이시죠? 자, 갑니다. 만약에 이 식대가 20만원 입력했는데 제가 30만원 입력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단 비과세 금액은 20만원 그대로고요. 비과세 초과는 10만원은 과세 수당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 이게 과세 비과세이다만 우리는 구분하면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식대 다시 20만원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동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원 등록할 때 자동 계산하겠다고 보수 원액을 입력한 상태여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상조회비, 급여 지급할 때 상조회비 2만원 차감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진도준의 기본적인 급여 수당 항목 우측에 공제 항목 자동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송화 자료 넣을 건데요. 최송화는 기본급이 340만원이고요. 직책수당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대가 20만원 있고요. 자가원은 보조금도 20만원. 그리고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나봐요. 10만원 처리했습니다. 진도준 사원 자료 입력했고 최송화 사원 자료도 입력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1월달 급여 자료 입력을 했고요. 저희 실질적인 자격시험에는 급여 입력하는 게 대부분 한 달 입력하게 되는데 저희는 교재 자료 특성상 1월부터 11월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월을 2월로 바꾸시고요. 지급월을 24년 2월에 25일 입력하시면 뭐라고 나오냐? 전월 급여 대장을 복사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동일한 급여가 나갈 때는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 눌러서 1월 급여 자료를 2월에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준과 최송화 자료 입력되어 있으시죠? 같은 방법으로 3월 갈 거고요. 3월에 25일 역시 복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단순 노가다라고 하죠. 4월 갈 거고요. 4월에 25일 자료도 전월 자료 복사해 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실무에서 보통은 실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자격시험은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 드린 대로 자격시험은 한 달 급여를 급여에 대해서 수당 공제 등록하시고 자료 입력하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얘기를 했는데도 6월달까지 밖에 못 왔네요. 7월 25일 급여 복사하겠고요.
8월 가셔서 8월 25일도 급여가 갑니다. 지금처럼 우리 직원들의 급여는 매달 계산해서 매달 지급하고 매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죠. 1년 동안 지급된 이 원천징수 금액을 1년분을 묶어서 몰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1월에 관련 서류 받아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11월까지 왔고요. 11월 25일 급여 자료 복사했습니다. 12월은 향후에 저희가 추가로 학습할 기회가 된다면 입력해 보도록 하고 주의여정까지 자, 진도중과 최송화 사원의 1월부터 11월 급여 자료까지 입력해 보셨습니다. 문제 시키는 대로 1월부터 11월까지 입력했고 저희 자격시험에는 한 달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면 교재 543페이지 내용이고요. 급여 자료가 입력이 되었다면 급여 자료 입력한 결과를 토대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의 기업들은 월별 신고기 때문에 그달에 원천징수 급여 지급하면서 징수한 게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월에 미환급세액이 10,000원 있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오고 급여 지급은 25일이다. 정기신고에 해당한다 뭐 등등등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는 사실은 시험 문제가 그냥 그저 주는 점수입니다. 급여자료 입력 창은 우리는 닫아보시고요. 원천징수 화면에서 급여자료 입력 바로 밑에 보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급여자료 입력하면서 사실은 매달 그달 급여 지급한 자료에 대해서 그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기속기간은 11월이고요. 지급일도 11월로 가겠죠. 우리는 당월 기속 이번 달 급여를 이번 달에 지급했기 때문에 11월 11일로 가지만 예를 들어 11월 급여를 12월에 지급한다면 귀속기간은 11월이 될 것이고 지급기간은 12월이 됩니다. 신고급은 정기신고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11월 달에 우리는 두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액이 920만원, 소득세 등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참고로 하나 확인하시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럼 이 소득세 등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같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하면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11월 자료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귀속월이 11월 지급 연월도 11월 25일에 엔터 쳐서 불러주시면 두 사람에 대한 소득세가 있고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보시면 진도중과 최송화의 금액이 합계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합계는 여러분 화면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위쪽은 한 명 자료가 있다면 하단에 보면 두 사람의 합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는 방법이 맞네요. 우리는 4번에 전체 사원을 선택해서 전체 사원을 본다라면 소득세가 196,240원인 걸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9,61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보셨을 때 소득세 등에 나오는 이 금액 196,240원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소득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처리한 이유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지만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나오는 이 소득세 등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소득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문제 자료 보셨을 때 10월 달에 전월 지난달에 미환급세액이 10만원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전월 미환급세액을 넣으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기본소득세가 196,240원인데 그 중에서 10만원 미환급 있는 거, 환급 못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이번 달 납부할 세액이 96,240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자격시험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이 작성 내용이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급여 자료만 정확하다면 얘는 자동 작성입니다. 다만 조심하실 건 좌측 하단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이 금액만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자료 확인하셨고요. 급여 자료 입력한 이후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까지 보셨는데 원천 이행 상황 신고서는 내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 기간과 지급 연월만 정확하게 넣으신다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세무 2급 교재 682페이지에 유형별 예제 한 번만 보고 넘어가죠. 예제 하나만 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코드 0212 ICANN 02 회사로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기본 예제 풀었을 때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건 다 비과세로 한다 라고 했지만 실전 이건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영미 사원의 5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해라. 전월 미환급세액이 63,000원 있다 랍니다. 급여 지급일은 이번 달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며칠 지급하겠다. 10일. 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죠. 당월 급여를 보통 다음 달 5일이나 10일 날 많이 지급합니다. 수당 등록이나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얘네를 직접 입력하라 라는 뜻이고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 항목은 뭐로 체크를 해? 부로 체크를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원천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이영미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환급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수당이 4개가 나옵니다. 식대, 자본금 보조금, 그리고 나오는 게 연구보조비 나오네요. 연구보조비, 출산보육수당. 이 중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닌 것도 있지만 내용 확인하면 식대 비과세 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밥 안 줘야 돼. 별도 식사 제공 안 한답니다. 빙고, 식대는 비과세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원금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원료 보조금 지급하는데 유류대에 기름값을 따로 준대요. 이 경우는 비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부설연구소의 직원들에 대해서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연구보조비는 문제에 이미 비과세금을 충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지급한다. 비과세 처리가 되겠죠. 지금처럼 문제에 수당이 나와 있을 때는 이 수당에 대해서 얘들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직접 판단을 해서 첫 번째는 수당 등록을 먼저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과세, 비과세 구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제 등록하셔야죠.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까지 기본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예제에서 보셨던 상조회비나 대출금 상환 이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자료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데 이 문제의 실질적인 포인트는 이 수당 등록이 핵심이지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시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기본적인 출제 유형 마무리 지어 본다라면 지급해야 될 수당이 기본급에서부터 출산 보육 수당까지 있는데 첫째, 식대는 회사에서 밥을 안 주니까 비과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가운용 보조금은 비과세가 아니고 뭐다? 과세다. 왜? 실제 출장에 대한 회사 업무에 차 이용하고 실비를 유류대를 지급받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되고요. 출산 보육수당도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하니까 비과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 비과세라는 항목 구분했다면 급여 자료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죠. 저희 프로그램 올리셔서 회사 코드부터 바꿀 겁니다. 우측에 회사 메뉴 열어주시고요. 회사 코드를 어디로 바꿀 거냐? 0212 ICANN
공익회사로 수정해 주시고, 물론 자격시험은 시험 치다가 중간에 회사 코드 바꿀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습을 위해서 사원 등록이 아니라 급여 자료 입력 바로 갈 거고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5월분 급여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눈치 없이 5월 바로 만약에 입력을 한다. 여기에 월을 5월을 입력한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요. 월이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상단에 수당 공제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월을 입력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 수당 공제부터 먼저 열어 주셔야 되시고요. 수당 공제부터 확인하시되, 공제는 우리가 특별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손댈 게 없고 수당부터 먼저 보시는데, 기본급, 자, 상여는 사용하는 수당이 아니니까 부로 만들어 주시고요. 직책 수당도 쓰는 수당이 아닙니다. 부. 월차 수당도 지급 항목에 보니까 없습니다. 부. 자, 식대 있네요. 식대는 비과세 맞고요. 자가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비과세가 아니고 뭐다? 과세였죠. 왜? 실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자가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로 하셔야 되는데, 이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 없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바꾸셔야 되는데 과세로 수정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자가 운전 보조금은 부로 쓰지 않는 걸로 만드시고요. 하단에 과세로 자가 운전 보조금을 추가로 등록을 합니다. 다음, 야간 근로 없으니까 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연구보조비와 출산보육수당 등록하겠습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된다라고 했죠. 연구보조비. 유형에서 F2번 눌러서 연구보조비 항목 선택합니다.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였죠. 라인 바꿔서 마지막 비과세 선택하시고 출산보육수당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유형 F2번 눌러서 출산이나 보육으로 검색하시면 출산보육수당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예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쓰지 않는 수당은 부로 바꾸시고, 두 번째, 과세, 비과세 구분해서 비과세는 그대로 두면 되지만 과세로 전환될 때는 비과세를 부로 만들고 추가적인 과세 수당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에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당은 추가 등록을 하시고 작업 완료하셨고요. 급여 자료 넣기 전에 하단 비과세 입력하면 색깔 표시, 이 부분은 입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바로 확인시켜드리죠. 확인. 저희 5월 급여 작성을 할 건데, 귀속은 5월인데 지급은 5월이 아니라 6월에 지급하죠. 6월 10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2형의 사원 보시면 급여 항목에 파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지금 까만색으로 보인다는 건 이게 지금 우리가 과세로 등록을 한 거죠. 이게 되어 있어야 과세 비과세를 잘못한 건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자료에 기본급 200만원 입력할 거고요. 식대가 20만원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이고요. 연구보조비는 30만원 지급됐네요. 초과되는 건 과세 처리되겠습니다. 출산보육수당 20만원 입력을 하죠. 우측에 국민연금 금액이 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11만 2,500원, 건강보험이 8만 8,620원 문제 수정하시고요. 장교양보험이 11,470원, 고용보험은 2만 7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자료 무시하고 시험 문제대로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 급여 자료 입력 마친 상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가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간혹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를 때 작성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실 건 귀속기간이 언제였다고요? 5월이죠. 귀속은 5월 5일이지만 지급은 6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급기간은 6월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정기신고에 사원 1명에 대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 하단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63,000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입력이 다 된 상태이다. 원래 소득세가 66,000원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63,000원 환급 못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실제 납부세액은 없어지고요. 하단 20번栏에 보면 48,840원이 다음 달로 다시 2월 돼서 미환급세액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수당 공제 등록과 기본적인 급여 자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급여 자료 입력을 위해서 수당 등록 그리고 공제 등록 살펴보셨고요. 수당 등록이나 공제 등록 통해서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되는 급여 자료보다는 수당 등록하는 상황에서 어떤 과세냐 비과세냐의 구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유형별 문제와 기출문제에서 추가 학습을 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련된 실습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